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매운맛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안 돼요. 순한 맛으로 해주세요. 아닙니다. 저희 콘텐츠를 위해서. 네. 피곤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악플 읽기 컨셉의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비트코인 조금 또 하락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횡보장이 길어짐에 따라서 좀 공격성 댓글도 채널에 간간히 올라오고 있는데 좀 여러 회의적인 의견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히 답변을 해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운맛으로 갈까요? 저는 좀 순한 맛으로 갈까요? 그 중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박창현님께서 배당 때문에 비토를 고려하고 있는데 기관이 대신해주니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토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저는 비추입니다. 비토 같은 특히 배당 나오는 투자 자산들은요, 배당률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일단. 그 다음에 Net Asset Value라고 해서 그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ETF니까 주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Net Asset Value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그 기초 자산 대비해서도 계속 언더퍼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결국 그 가격을 추종하기 위해서 콜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 선물이나 콜옵션 가격이 현물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항상. 항상 이렇게 저평가받아 있고, 이걸 가지고서는 뭔가 배당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배당이 나오긴 하지만 배당 금액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때는 배당도 잘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그리고 길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계속 잘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1월 이후로 전고점 못 넘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부진해요. 주가도 비트코인 떨어진 것보다 더 떨어지고 배당금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당금 들어와도 주가 떨어진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미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도 힘든데 가격 떨어지고 변동성 크면은 힘들잖아요. 그때 이 계산하기도 힘든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계산하기도 힘들어. 배당금 받아봤자 어차피 떨어진 거 포함하면 마이너스야.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 비트코인 올라간다고 막 그래서 막 잘 나오냐? 그것도 아니야. 약간 거래량이 많이 나고 약간 변수가 진짜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과 기초자산에 대한 거래량 크고, 그 다음에 거래 빈도 굉장히 자주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이 옵션 시장에 더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옵션 가격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효과가 막 이게 매겨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막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나야 이 배당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예측하면서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비투 같은 거 투자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추. 좋습니다. 민키 동생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상승만 외친 게 벌써 3달째입니다. 언제 끝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3달도 못 기다릴 것 같으면은 비트코인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3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3년도 짧죠. 3년 보고 투자를 그래도 적어도 3년은 봐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이클이 그렇다잖아요. 하락이 한 1년, 2년 정도 지속되고, 그 다음에 상승 반전하는 게 1년, 그 다음에 피날레를 가는 게 1년.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3년 동안은 사실 똔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3개월 보고 가자만 외쳐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잘 맞지 않는 성격인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막 그 힘든 거를 감내하면서 비트코인은 사자마자 떨어질 가능성이 큰 자산이라는 걸 인정하고 더 길게 갈 거면은 투자하는 거지. 근데 이게 비트코인 한정이 아닙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요, 다우존스 지수도요, 사자마자 5% 밑으로 떨어진 날이 9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타이밍에서 다우존스 지수에 투자를 해도 그게 전고점 대비 5% 밑에 있던 시기가 95%라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인 거예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언제나. 그게 과학이에요. 원래 그게 통계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모든 우량주가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 지수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티고 기다리면은 그 과실을 따먹는 거지,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뭔가 결실을 보려고 하면은 투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죄송하지만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투자는 좀 안 맞는 거라는 걸 인정하고 더 안정적인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이나 뭐 적금으로 꾸준하게 모아나가시는 거나 그런 게 좋을 것 같네요. 붉은 도스토옙스키님께서 현재 BTC의 월봉 RSI는 역대 최고 고점입니다. 언제까지 독주할까요? 웃음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RSI 상대 강도, 글쎄요.
비트코인 RSI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저도 그 플랜 B의 스탑 투 플로우 모델 같은 거 보면 RSI는 강도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상대 강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좀 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사실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실 비트코인이 기존의 예전 사이클의 RSI 강도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슬슬 비트코인 가격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덩치가 똑같았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거의 1.8조 넘는 그런 규모의 시가총액을 가진 거대한 자산이 돼 있고 이전 사이클 때는 그보다 작았기 때문에 조그만 상대 강도만 가지고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이제 상대 강도가 높아도 덜 올라가는 거고 이런 거고요. 게다가 이제 유동성 결국 문제죠. 비트코인에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센티먼트와 그 다음에 유동성 자체가 많은가. 지금은 이제 근데 시장에 돈이 아직 말라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슬슬 다시 풀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기준금리는 아직도 5% 기준금리는 아직 4%대 뭐 양적 완화 시작하지 않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또 이제 뭐 거품이 쌓이다가 터지는 날이 오겠죠. 그 시기가 근데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그때까지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전 세계가 돈을 푸는 것밖에는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돈이 풀리면 비효율이 쌓이고 그게 거품으로 이어지고 거품은 쌓이다가 결국 무너진다. 그게 결국 비트코인의 또 이번 사이클 큰 피날레 상승과 함께 윈터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돌 V1H님께서 비트코인 DCA는 결국 인디언 기도 매매법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인디언 기도 매매법은 이제 물타기죠, 물타기 말하자면. 근데 DCA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DCA를 하는 것은요, 가즈아, 뭐 올라가줘, 기도를 한다, 기도 매매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박, 싸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아예 달라요. 물타기는 내가 뭔가 사자마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아이씨, 내가 사자마자 떨어졌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괜히 듣고서 내가 괜히 실수했어. 그러니까 계속 속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익률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더 사고 또 떨어지면 더 사고 이게 물타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디언 기도 매매법이 맞아요. 제발 올라줘, 제발 올라줘. 근데 DCA는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사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사는 거예요. 즉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화 표시 수익률, 달러 표시 수익률은 난 보지 않아요. 그냥 개수가 늘어나냐만 보는 거예요. 개수가 늘어나는 것만 보니까 사실 떨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아싸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러면서 사는 거죠.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전략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DCA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인디언처럼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그건 사실 물타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DCA를 가장한 물타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에 그냥 행복감을 느끼시면 돼요. 0.1개가 됐다 드디어. 다음 목표는 0.2개 얼마 남았어. 그리고 다음 목표는 0.5개 1개, 2개, 3개 이렇게 개수를 늘려나가시는 게 DCA입니다. 아시죠? 명쾌한 해설이십니다. 스톤헤드님께서 이건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표님께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악재라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낙관적인 해석이 가득해서 좀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가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저도 동의를 하지만 중단기 상황의 예측 또한 개개인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콘텐츠도 많아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냥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조언이군요. 비트코인 저도 단기적으로 당연히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있죠.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은 망할 거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오면은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거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하셨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 거의 전 재산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토시 나카모토 돌아온다. 돌아와서 뭐 어쩌라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사토시보다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100만 개를 던져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100만 개가 한 번에 막 나오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 막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 이거 끝났다 막 사토시가 돌아왔다. 근데 저는 그때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오 싸졌다 아싸 하면서. 그리고 사토시라고 하는 악재가 드디어 그럼 사라졌다. 이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사토시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더 살 거예요 저는 그럴 때. 그리고 뭐 퀀텀 컴퓨터가 나왔다. 진짜로 상용화됐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에 이미 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그래 뭐 나오겠죠. 근데 비트코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언젠간 그게 나오겠지 하면서 이제 그때까지 빨리 돈 벌고 나도 나가자.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오픈소스 프로토콜로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성을 그 비트코인에 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코드 배포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사실 장기적으로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자, 이런 지금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이 얘기한다. 그거는 이미 언론에서 이미 비관적인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두 번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단기적인 전망은 저도 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다.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맞지 않는 분석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은 여전히 나스닥 지수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불을 다시 뚫고 올라간 것도 미국에서 이 무역 관세 전쟁에 대한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고 증시가 회복을 하니까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금은 정고점에서 떨어져서 지금 소폭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비트코인과 금은 또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주식과 동행을 하는 걸 보면 그래,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자산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빨리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늘 드립니다. 같이. 근데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미국 10년물 국채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동행하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 미국채 그래서 투매가 발생하는 건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네? 그러면은 이건 또 그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참 이 양면의 동전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으로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스닥 지수를 동행하긴 하나 때로는 안전자산의 면모를 보여준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났을 때 막 다 폭락할 때 비트코인도 다 폭락했지만 가장 빠르게 회복하더라. 가장 빠르게 회복해서 전고점 뚫고 가장 먼저 신고점 가더라. 이런 거는 비트코인에 대해 아주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나 비트코인이 사실 진짜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와 좋은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를 저는 단기적인 비관과 장기적인 낙관을 같이 보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무조건 50대 50으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 라고 하는 거면은 그거는 지적인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자기만의 관점이 있어야죠. 나의 기준. 나는 비트코인을 좋게 봐, 나쁘게 봐. 좋게 보는데 이런 것도 있어라. 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지. 근데 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충분히 딥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냐 나쁘냐죠. 나쁘게 보는데 이런 면은 그래도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난 아주 좋게 보는데 그래도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좋게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같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MSTR이 망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같이 흔들리고 같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질문이 있거든요.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STR은 맞죠. 53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지금 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곳이 이제 잘못해서 만기 불일치가 발생하고 뭐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많이 쌓아놓은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당연히 악영향이 미쳐질 겁니다. 근데 이 MSTR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비트코인 자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MSTR이 만든 무언가 뭐 거래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사나요? 아니면은 뭐 모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다 MSTR 주식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 MSTR이라 스트레트제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기술이나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만큼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이크 세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 저 사람 보고 투자했어. 마이크 세일러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너무 팬이라서 내가 비트코인을 알게 됐고 투자하고 있어. 근데 이제 마이크 세일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 투자자들도 실망감이 대단하겠죠. 이 정도 영향일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10년 전에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비트코인 거래량의 전 세계 거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파산했어요. 그때도 비트코인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운트곡스 거래소 말고도 대체 거래소들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MSTR이 무너져서 마이클 세일러가 실수해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50만 개를 다 팔아도 단기간으로 비트코인에 충격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50만 개가 시장에 다시 나온 것일 뿐이에요. 누군가 탁 쥐고 있었던 게.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아주 큰 인플루언서 하나가 무너졌을 뿐이에요. 근데 마이클 세일러가 뭐 CEO도 아니고 뭐 스스로가 뭐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비트코인 자체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와서 100만 개 비트코인 자기가 들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저는 비트코인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을 거예요. 사토시보다 이미 비트코인은 훨씬 큰 존재예요. 그래서 We are 사토시, 우리가 사토시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이끌고 유지하고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체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돼버렸어요, 이미.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생물처럼,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 개인의 어떤 뭐 행동이 더 이상 그 존폐를 임팩트는 없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충격이 있겠죠.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마운트곡스 파산했을 때, FTX 파산했을 때,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뭐 난리가 났을 때, 이럴 때랑 비슷한, 그보다 더 큰 어쩌면 큰 충격이 있겠지만 이 충격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활용할 거냐, 아니면 단순히 나도 그럼 불안하니까 비트코인 엑시트 해야겠다, 이렇게 갈 거냐가 이제 그 뒤에 운명을 가를 겁니다. 항상 어디에 투자를 하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용기를 낸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거는 증명되었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이 기술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인가, MSTR의 몰락이,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인가. 그래서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촌철살인의 진행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